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 자, 해서 여기서 뭐 필요한 게 메소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DAO 있죠? 얘를 이용해서 get articles 하면 뭐가 나온다? 게시물 목록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articles를 기존에는 우리가 HTML 직접 그려서 뿌려줬었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JSP로 전달하면 돼요. 전달. 여기 요 list.jsp 있죠. 자, 얘가 이거를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컨트롤러가 전달해 준 거를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죠. 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플레인 자바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웹적으로 웹 기술이 지금 여기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로 일반 클래스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서블릿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바로 서블릿으로 만들 걸 그랬네요.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얘를 실행시키려면 URL 타고 들어와서 서블릿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컨트롤러를 다시 만들게요. 저희가 이제 웹을 하고 있잖아요. 웹에서 자바를 이용하실 거면 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블릿을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들고 클래스 네임은 컨트롤러.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싹 지울게요. 생성자랑 이런 주석들 두 개 빼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여기 안에서도 요거 기존의 내용을 일단 지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요거 두 개는 복사를 해볼게요. 요것만 복사하면 돼요. 요거. 자, 문자 인코딩은 UTF-8로 할 건데 요거는 굳이 안 해놔도 돼요. 요거는 왜? 우리가 HTML을 그릴 건 아니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요것만 일단 추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다가 만들까요? 자,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하면 돼요. JSP 아티클 넘기기.
자, 이제 요거 또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JSP 파일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JSP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통신이 가능하겠죠. 얘는 이제 기반은 HTML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값을 해서 컨트롤러에 서블릿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블릿이 여기에 또 뭔가 데이터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어떻게 주냐면, 이게 요청으로 가죠.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 서블릿, 그럼 서블릿 요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HTML에서 서블릿에 다시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링크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삭제했구나. 잠시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링크 생기죠?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링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 요청 URL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 눌렀을 때 우리 서블릿에 요청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JSP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서블릿에서는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응답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리스폰스로 직접 그려서 응답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JSP나 이런 데서 이제 이 URL로 요청이 오면 요청에 맞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 프린트 아웃으로 프린트 ln 해가지고 HTML 그려서 응답을 해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릴 필요 없이 JSP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JSP2 이걸로 응답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자, 그때 데이터를 넘겨주면 돼요. 여기로. 자,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데 다시 이제 요청과 응답, 이 두 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JS의 아티클스 넘기려면은 얘로부터 이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요청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담긴다 그랬죠? 이 리퀘스트에 담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담기게 되고요. 여기에 보통 데이터를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넣어서 이 JSP와 JP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 다시 JSP든지 이 서블릿이든지 뭐가 있냐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있어요. 두 개의 객체가 존재하는데 이 리퀘스트에는 요청에 관련된, 여기에는 응답에 관련된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리퀘스트 안에다가 보통 이 요청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가지고 다녀요. 자, 요 부분 조금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서블릿에서. 자, 그럼 이 서블릿에서 JSP2로 데이터를 이 아티클스를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걸 이렇게 넘겨야 돼요. 넘길 때 이 요청과 요청 사이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에다가 저장해서 넘깁니다. 세팅, 저장이 낫겠네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 리퀘스트 객체 있죠, 요거? 자, 요거 여기 안에다 저장을 할 건데 특수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set attribute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인자를 요구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넘기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똑같이 이름을 지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변수명 지으듯이 이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넘길 데이터 있죠. 아티클스죠. 요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요청 정보에 myData라는 데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저장한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JSP 호출하는 거예요. 요청이라고 할게요. 요청. 그쵸? 자, 요 객체 있죠. 요 리퀘스트 객체. 자, 요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JSP에 넘길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목적지 필요하죠. 이 리퀘스트 객체가 넘어갈 JSP가 필요하죠. 목적지 JSP.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목적지 JSP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다시 안 해도 되겠다. 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경로예요. 경로. 내가 목적지로 설정하고 싶은 JSP 파일에 경로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 자, 이 앞에다가 이걸 붙이시면, 슬래시를 붙이시면 이 웹 컨텐트 기준으로 경로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list.jsp가 웹 컨텐트 바로 아래 있죠. 그래서 슬래시하고 바로 list.jsp 쓴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청하기. 자, 요청을 할 때는 요게 이제 이 리퀘스트한테, 요건 그냥 딱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패처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패처라는 거는 적절한 그 JSP에다가 요청을 알맞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얻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디스패처라는 녀석이 목적지만 정해주면 그 목적지로 요청을 해주거든요. 서비스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목적지가 여기에 적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적어놨죠? 자,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디스패처라는 걸 달라고 하면은 얘가 줍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놈이에요. 빨간 줄 뜨면 이제 임포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녀석을 얻어야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RD라고 우리가 얻어왔죠? 이거를 얘가 가지고 있는 포워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포워드를 쓰시면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인자로 넘기죠. 그럼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어디로 넘어간다? list.jsp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list.jsp, 제가 JSP 파일에서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내장 객체, 그죠? JSP를 사용하시면 JSP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그랬죠. 리퀘스트 객체랑 리스폰스 객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리스폰스랑 이때 리퀘스트가 뭐냐면 요거랑 요겁니다. 여기서 넘겨준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JSP를 하나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JSP에서는 요 컨트롤러 서블릿이 넘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list.jsp로 두 개를 넘긴 거고요. 자, 그럼 list.jsp에서 받아줄게요. 이제 여기서 얘가 직접 DAO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있다 그랬죠? 서블릿한테서 받아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set attribute 했잖아요. 반대로 get attribute 하시면 돼요. 그래서 get에서 가져오실 때 여기 name에 여기가 이름 정한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 이름으로 꺼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my data라고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자, 그럼 가져옵니다. 자,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아까 저장해놨던 게 요거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얘가 리턴하는 게 그럼 뭐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이겠죠?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빨간 줄 뜨죠?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숫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문자열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어트리뷰트를 설정할 때 있잖아요. 여기를 특정 타입으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타입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겠죠. 그죠? 오브젝트가 자바 최상위 클래스니까. 자, 그래서 set 어트리뷰트든 get 어트리뷰트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get 어트리뷰트에서 보시면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죠? 이거 오브젝트라고 보이시죠? 이게 보시는 방법이 이게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서드들이고요. 이 메서드 명이에요. 제일 앞에 건. 그리고 가로치고 나오는 건 매개변수 타입이에요. 그리고 땡땡하고 타입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리턴 타입입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당신은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어트리뷰트를 쓰시면 my data 여러분들이 뭐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을 해 놓으셨건 1로 저장을 인티저로 저장을 해 놓으셨건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 놓으셨건 무조건 오브젝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져올 때도 오브젝트로 가져오죠. 오브젝트가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형변환 규칙에서 객체 형변환 규칙에서 상위 타입이 하위 타입으로 모습을 바꾸는 건 안 된다 그랬죠. 하위 타입이 상위 타입으로 모습을 바꾸는 건 괜찮다 그랬고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타입이 하위 타입으로 모습을 바꾸려면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이게 수동 형변환이잖아요. 자바에서는 my 데이터에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넣어놨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그죠? 그러니까 자바한테 너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해라 라는 의미로 쓴다 그랬죠. 자, 됐죠? 여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되셨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요 리스트 한번 볼게요. 정말 가져와지는지. 자, 됐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이제 JSP를 바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왜냐면 JSP는 이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이 데이터 만들어서 보내준 걸로 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이 아티클스를 컨트롤러에서 만들어가지고 리퀘스트 객체 추가해서 이 JSP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list.jsp에서는 요거를 쓰시려면 반드시 my 데이터가 리퀘스트 객체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요걸 해주는 게 컨트롤러니까 얘를 거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 이렇게 컨트롤러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떤 기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서 서브릿을 통해서 데이터를 JSP로 넘기는 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하나만 더. 자, 보시면 지금 리스트2에서도 이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 컨트롤을 태우면 무조건 뭘로 갑니까? list.jsp로 가죠. 자, 그러면 2로 가려면 이 데스트를 2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또 2로만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컨트롤러에서 JSP를 선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넘겨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액션이라는 걸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리스트 1. 자, 이렇게 넘기면 리스트 1 JSP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 2 JSP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자, 작성을 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에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죠. 가져오는 방법은 가져와 보겠습니다. request get parameter action.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다 세팅 다 하고요. 여기에서만 요거를 분기시켜 주면 돼요. 그죠? 요거. 네, 만약에 액션 리스트 1이면 그냥 요 리스트 JSP로 뿌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2로 보내주면 되겠죠. 되셨죠? 그럼 우리가 굳이 JSP를 선택하지 않아도 서블릿을 이용해서 볼게요. 서블릿을 이용해서 이 액션 값만 잘 정해주면 원하는 JSP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을 넘기면 1번 게시물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 2를 넘기면 2번 게시물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내용은 똑같고. 자, 그래서 아티클 DAO가 지금 2잖아요. 이거 1으로 바뀐다 라고 해도 걱정 없죠. 이제 얘네들 건들 필요 없죠. 어차피 얘네들은 컨트롤러가 주는 거 쓰는 거니까 얘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다. 잘 나오죠 그래도? 자, 그래서 리스트 요 DAO를 사용하는 리스트가 10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0개 다 찾아서 고쳐줘야 됐던 방식에서 얘만 바꿔주면 되는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DB 그리고 JSP
자, 보통 JSP는 HTML로 작성을 하죠. HTML, 그죠?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얘는 보통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JSP가 HTML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뷰라고 해요. 뷰단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뷰 영역, 뷰 계층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DB 있잖아요. 자, 그래서 DB는 실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의 실제 데이터, 실데이터죠. 실데이터라서 요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모델이라고 보통 불러요. 모델.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단절이 돼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가운데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었죠. 얘가 하는 일이라는 건 얘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하지 않고 얘가 결정해서 얘가 필요하면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가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JSP, 이 뷰와 모델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M 앞글자만 따서 V C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MVC 패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라는 거는 좀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어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좀 더 편하더라. 자, 이런 거를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 패턴이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좀 더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VC 패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 다 여기서부터 좀 파생이 되고요. 실무를 가시면 80% 이상은 다 이 패턴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모르시면은 일단 코드를 분석하거나 코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면. 너 그 컨트롤러 봤어? 라고 했는데 컨트롤러가 뭔지 모르시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너 그 뷰 수정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놔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TML 전문가는 HTML만 보면 되고요. 자바 전문가는 이쪽만 보면 되고요. DB 관련된 전문가는 여기만 보면 돼요. 분업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패턴이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뭐 기능 구현이 사실상 구체적이고 쉬운 거고 어떻게든 만들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JSP에서 바로 DAU 불러와서 써도 됩니다. 개발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수정 한번 일어나면 10개 다 찾아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싹 해결한 게 이제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MVC 패턴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패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 같이 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